안녕하세요, 농프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비료를 주시는데 유기질 비료 많이 주시죠. 유기질. 그래서 유기질 비료라는 것은 이제 유기물이 함유하고 있는 비료, 이렇게 해가지고 유기질 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물, 그러면 이제 우리 책 끝에 가면 이제 오가닉 메타라 그래가지고 OM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30%, 그리고 유기질 비료 뭐 30%, 뭐 60% 이렇게 써놨죠. 뭐 어떤 건 80% 들었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유기물 함량 얘기하는 거예요. 배합 비율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유기물을 땅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 자, 유기물이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죠. 영양분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고, 또 이거 이제 토양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양 구조를 개선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이제 유기물 안에 뭐 질소라든지 인산이라든지 칼륨, 요거는 이제 질소인산은 그렇게 질소인산이라고 하는데, 칼륨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는 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칼리 이제 책 같은데 우리 비료 공정 규격이나 이런 데 보면 칼리라고 얘기합니다. 칼리. 그리고 이제 이게 성분명은 칼륨이라고 그래요. 칼륨이라고 하는데, 또 좀 조금 유식하는 하신 분들은 이게 포타슘이라고 합니다. 포타슘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되고, 요것뿐만 아니라 여기다 원소가 있어요. 미량 원소라 그기도 하고 미량 요소라 그기도 합니다. 요소 비료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헷갈리니까 이제 미량 요소, 미량 원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보통 영어로 써놓으면 여기서 이제 질소인산 칼리에다가 이제 우리가 미량 원소 이게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식물 필요한 영양분을 풍부하게 이제 공급을 하고, 토양의 구조를 또 개선하는 효과. 토양의 구조를 개선한다는 건 토양의 이제 물리성을 좋게 한다는 거거든요. 물리성. 양분을 공급한다는 거는 이제 화학성 부분입니다. 화학성. 우리가 이제 화학성, 물리성, 그다음에 이제 이게 미생물 이렇게 또 따지는데, 일반적으로 화학성은 이제 토양 중에 있는 아까 얘기 질소인산, 칼리, 뭐 칼슘, 거기 칼슘 거기다 하고 석회 겁니다. 석회. 마그네슘은 고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6대, 보통 16대 원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부 필수 원소죠. 근데 요건 이제 지금은 17대 원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대 원소. 그 다음에 이외에 작물에 따라서 많이 필요한 성분들이 있어요. 특히 벼 같은 경우는 수도죠. 벼 같은 경우는 규산이 많이 필요하죠. 규소. 이거를 이제 벼에는 얘를 또 필수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부수원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작물에 따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유기물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토양 입자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호달 구조, 달립 구조 얘기하죠. 달립 구조 하면 이제 우리는 달립 구조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호달 구조라고 해도 호달 구조. 호달 구조가 있는데, 호달 구조가 있고 입단이라고 하지. 입단 구조가, 이건 떼알 구조 얘기하면 떼알 구조. 그래서 유기물을 집어넣으면 토양 구조가 이렇게 입단화된다. 떼알 구조가 되는 겁니다. 달립은 토양 알갱이가 그냥 이렇게 분포됐다는 얘기에 붙어서 이렇게 따닥 붙어 있으니까 여기 공급이 적죠. 자, 떼알 구조 같은 거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작은 토양 입자가 이렇게 뭉쳐져 있죠. 이렇게 뭉쳐져 있는 토양 입자가 다시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이게 이렇게 뭉쳐져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공극이 있죠. 공극이 공기구멍이에요. 공극. 공극이 있는데 자, 요 사이가 지금 그렇게 하면 이거 좀 더 그려내야 여기 하여튼 이게 꽉 차 있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 이제 큰 공극이 있고 이거 뭐 큰 공극, 이게 작은 공극 이렇게 있는데 작은 공극 같은 경우는 뭐 양분 같은 거, 자 토양 입자가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 이게 이제 그 입당 구조가 되면은 토양 중에 여기 이제 여기서 토양 입자 하나가 토양 입자가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이제 그 플러스 뭐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게 다 플러스잖아요. 이건 플러스 뭐 이 플러스 2가도 있고 뭐 이게 있는데 요거는 뭐 2가도 있고 3가도 있고 그렇죠. 이런 뭐 또 아모니아 퇴질소 같은 거 뭐 이런 거라든가 요런 게 이제 붙어요. 여기 많이 붙잡는 힘을 이제 여기에 붙들고 있는 힘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온 치한 용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이온 치한 용량을 증가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있고 뗄 구조가 되면은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 양이온 치한 용량 양분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공극이 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자 물이 잘 빠지기도 하고요. 배수, 통기성 이런 게 좋아지죠. 여기가. 그리고 이런 구멍이 큰 게 있으면 위에 작물을 심어놓으면 뿌리가 이게 잘 내려요. 뿌리 발달이 좋아지죠. 그래서 뿌리 발달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효과가 있습니다. 토양 구조를 좋게 만들어주면은 양분도 많이 갖고 있고 물 빠짐도 좋고 공기도 잘 통하고 자 공기가 왜 잘 통해야 되느냐 하면은 작물이 자라는데 조건이 우리 흙에 한번 씌워놓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면 토양에 이제 우리가 뭐 삼상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삼상 또 사상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토양 구조를 또 흙악행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보통 일반적으로 한 이렇게 보면은 자 요걸 이제 토양 입자 이게 이제 절반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절반 안에 토양 입자 안에 여기 유기물이 들어갔죠. 유기물 요걸 포함해서 얘기하면 토양 삼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건 한 이렇게 해가지고 50% 되면 좋다는 거죠. 50%. 그 얘가 이제 뭐 3% 1%에서 3% 그래서 유기농만 하고 이게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이게 높죠. 이게 유기물 함량이. 그다음에 나머지 50%가 여기가 이제 공극이 있죠. 토양 공극인데 이제 토양 수분이 하나도 없으면은 이제 하나도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이 공극이죠. 토양 수분이 여기서 물이 꽉 차가지고 이제 토양 수분이 여기 이제 50% 각 채워버려요. 50% 채워버리면은 뿌리가 못 자라요. 우리가 습해 만든다고 습해 죽어요. 그래서 여기 이상적인 비율이 자 공기하고 수분에서 여기 이제 공기하고 수분하고 비율이 한 뭐 25대 25 이렇게 절반 정도면 좋다. 그러면 작물이 잘 자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특히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있잖아요. 장마 기간이 길다, 비가 많이 온다, 자주 온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밭 갈죠. 밭을 갈아가지고 이랑을 만들잖아요.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은 특히 이제 그 수분에 약한 작물 많이 있잖아요. 습해에 그런 작물은 우리가 이제 밭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걸 고랑이라 그러고 고랑 얘도 이랑이라 그러죠. 이랑 이거 높게 만들면 물이 이제 여기에 많이 고여 있으니까 이렇게 빠지잖아요. 배수 효과도 있잖아요. 고랑에서. 그래서 높게 만들고 근데 가뭄이 올해는 비가 거의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이랑을 좀 낮게 만들어야죠. 낮게 만들면은 왜냐면 높게 만들면 여기 가뭄이 잘 타죠. 가뭄이 잘 타면 이제 우리가 지금 가뭄 피해를 받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날씨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날씨를 뭐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작물에 따라서 요즘 같으면 저 비가 뭐 많이 오고 이러니까 좀 이랑 높이를 좀 30cm. 뿌리 발달이 자 뿌리 같은 경우는 뿌리가 하는 역할은 자 위에는 조금 이 정도에서 좀 치우겠습니다. 자 뿌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 뿌리가 뭐 무슨 역할을 하죠?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뿌리가 하는 역할은 자 가장 큰 역할은 식물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체를 지지한다. 땅에 세운다는 얘기죠. 공중에 이런 역할을 하는데 뿌리가 이제 굵은 뿌리가 있죠. 굵은 뿌리가 있고 가는 뿌리가 있고 가는 뿌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주 잔뿌리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분이라든지 양분, 수분 이런 걸 흡수 이용하는 데는 어디서 하느냐? 잔뿌리도 보면 잔뿌리가 이렇게 좀 크게 그리면 잔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생명점 여기 있고 생명점 조금 위에서 보면 여기 뿌리털이 있어. 뿌리털. 요 뿌리털에서 양분 수분을 흡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줄기를 통해서 잎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데 이동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바란스가 잘 맞으면 잘 되고 이 물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스펠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요 잔뿌리 수명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잔뿌리 수명이 뭐 한 달이고 뭐 일주일이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 아쉽게도 잔뿌리 수명은 한 3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스펠을 받으면은 스펠을 좀 받았다 하면 예를 들어 작물을 이렇게 심어 놨잖아요. 작물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심어 놨는데 뿌리가 있죠. 물이 이만큼 이렇게 차야 스펠을 받는 게 아닙니다. 꼭 이렇게 차면서 이것도 스펠이죠. 스펠을 받는데 물이 안 차더라도 아까 보셨죠? 여기가 이제 25% 이상 올라가면 스펠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펠을 가도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펠을 여기 공기 안 통하게 3일 정도만 있으면 이제 이게 스펠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부지런한 농부가 농사를 잘 짓는다. 가서 이제 아까 이렇게 하면 이랑 고랑인데 이게 물이 이렇게 잘 만든 데가 만들어도 여기도 이제 고랑에도 여기가 깊은 데고 얕은 데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물이 고인 데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물이 잘 빠지게 비 오는 날 집에 앉아서 놀지 마시고 부침개 하나 구워 먹고 이렇게 막걸리 드시지 마시고 나가서 물이 고여 있고 이러면 물이 잘 빠지게 배수구를 정비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물을 잘 빠지게 이렇게 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펠을 들어받는다. 그래서 이제 물이 안 빠지고 이 고여 있으면 같은 밭이라도 여기가 고였다 그러면 여기가 스펠을 받아요. 여기가 많이 고여 있는데 그래서 물이 바로 잘 빠지게 이게 배수로를 잘 만들어 정비를 해라. 농사 안 지어보신 분들이 무슨 소린가 그러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뿌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을 집어넣으면 수분 조절 효과도 있고 토양의 온도 토양 온도가 뭐 이게 온도 지온이라고 하죠. 땅지자 써서 온도 보면 지온을 유지하는 이런 조절 효과가 있다. 토양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면 흙이 황토색이 있고 황토색 조금 이제 유기물 많이 집어넣는 색인 가운데 흑갈색 이렇게 돼. 흑갈색 돼가지고 이제 검은색이 이렇게 되면 여기가 햇볕을 우리가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면 이게 따끈따끈하죠. 흰색 옷을 입으면 어떻게 흰색 반사가 많이 돼요. 반사가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햇볕이 여기다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햇볕이 땅에 닿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빛을 받아서 온도가 지온이 올라가는 지온 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에 뭐 작물을 심어 놓잖아요. 봄에는 온도가 지온이 낮잖아요. 그래서 유기물을 집어넣고 또 멀칭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할 때는 양수분 공급, 양분 공급, 양분
양분 공급하고 이제 토양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토양 구조 개선 하고 지워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유기물을 집어넣으면 토양 중에 미생물. 토양 미생물의 활동이 또 왕성해지죠. 활동이 촉진되고 또 생태계를 안정하는 이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유기물 자체가 유기물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동시에 미생물이 서식하는 미생물의 집, 이런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유기물을 집어넣으면 미생물이 활동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유기물을 집어넣으면 토양 중에 우리가 오염물질 같은 거 많이 있잖아. 유해 성분, 오염물질. 요런 같은 경우를 이제 흡착을 하죠. 여기 오염물질을 유기물이 흡착해서 작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좀 줄여주는 이런 효과도 있고, 유기물을 집어넣으면 토양의 pH가 이게 pH를 조금 높여주죠. 그러면 산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pH를 1에서 뭐 14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14. 이쪽에는 이게 pH 숫자가 낮잖아요. 이러면 이쪽이 산성이라는 얘기잖아요. 산성. 그러면 여기 이쪽으로 가면 산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도가. 이쪽으로 가면 산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하면 산도가 낮다. 이건 뭐 이게 알칼리가 높은데 이제 알칼리는 산도가 높다 이렇게. 보통 그래서 가운데 중성이 7이죠. 7. 중성 따이다 이렇게 한 산도가 pH.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사짓는 바운다리는 여기서 약산성, 여기서 약간 뭐 요 중성, 요 사이 부분, 거기가 요 사이에서 이제 그 농사 잘 되거든요. 너무 알칼리도가 높아도 농사 잘 안 됩니다. 지금 하우스가 시설 재배 오래 한 토양 같은 경우는 지금 알칼리가 pH가 높아가지고 산도가 낮죠. pH가 알칼리 토양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경우는 이쪽으로 마찬가지 토양을 개량하려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뭐 기존에 석회도 뭐 생석회, 소석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석회, 탄산석회, 석회를 가지고 우리가 조절을 하고, 이 pH가 높아가지고 이걸 이제 pH를 낮춰야 되겠다. 이 밑으로 이렇게 낮춰야 되겠다 하면 이게 주로 이제 좀 유황 비료가 나오죠. 옛날에 없었는데 유황 비료도 이제 공정 규격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황 비료. 여기 이제 요거를 집어넣어서 산도를 낮춰. 특히 이제 블루베리 재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써야죠. 블루베리는 약간 산도가 낮은 쪽에서 산도가 아니죠. 산도가 높은 쪽, 그러니까 pH가 약간 낮은 쪽에서 잘 됩니다. 철쭉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쭉, 진달래 이런 거 이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염물질 같은 경우도 이제 토양 입자가 붙들고 있어서 작물의 피해를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뭐가 한다고요? 유기물이 한다. 그럼 유기물 함량을 높이려면 뭘 해야죠? 유기물이 함유된 비료를 줘야죠. 유기질 비료. 자, 유기질 비료를 주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그냥 일반 유기질 있고 퇴비 종류도 있고, 또 뭐 혼합 유기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가루 형태로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요즘은 그 입상이 있지, 입상이 동글동글한 것도 있고, 우리 뭐 게사료 이런 거 모양으로 좀 펠렛 형태로 펠렛 형태 이런 비료도 있고 이런 거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염물질을 중화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염물질을 여기 흡착을 해 중화를 시켜주니까 중화를 시켜주니까 농사가 잘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토양 산성화되는 것도 이제 좀 줄여준다. 완충작용을, 이게 이제 토양에서 완충작용을 하잖아요. 완충작용의 능력을 높여주는 거죠. 작용.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여기다 붙들고 있다가 비가 오면은 요거 쫙 배출이 되죠. 그래서 이런 토양 오염 물질을 흡착시키고 갖고 있다가 비가 와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토양에 중화시키는 작용도 하고 산성화도 좀 줄여주고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토양 상승화도 이제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제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는 거예요. 침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또 유기물이 그냥 그러니까 저 식물 이게 탄소가 많이 탄소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유기물이잖아. 탄소를 갖고 있으면서 탄소를 땅 속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게 이제 탄소가 이제 산소가 만나고 CO2가 돼가지고 공기 중으로 탄화가스가 많이 올라가면 이게 이제 나중에 오존층 있잖아. 오존층 파괴하고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유기물이 많으면 얘를 붙들고 있어서 이렇게 안 바뀌게 하기 때문에 환경에도 당연히 효과가 있다. 왜 그러냐면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얘가 쉽게 해서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토양의 점성이 있어 결합력이 좋죠. 그래서 비에 쉽게 내려가는 것도 좀 줄여주고, 바람에 아까 이제 우리 호달구도 떼알구도 했잖아요. 호달 같은 거 한 명이 있으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잘 날려가잖아요. 날려가는데 비가 오면은 떠내려가죠. 또 유실도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보다는 단단히 뭉쳐서 떼알 구조로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덩어리를 해가지고 덩어리가 여러 개 돼 있잖아요. 큰 덩어리가 이렇게 된 떼알 구조가 돼 있는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다시 뭉쳐지면은 이게 이제 더 큰 이게 또 공목도 생기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뭉쳐 있으면은 자, 침식이라든지 바람에 비에 쓸려 내려가서 유실이 되는 이런 걸 줄여주기 때문에 토양을 보호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 그것도 많이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유실이 안 되니까 이게 뭐 토양에 이제 양수로 항상 많이 갖고 있고, 비료를 주는 주로 이제 표토에다 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비가 와서 떠내려가면 이 위에가 비료 주는데 떠내려가죠. 그럼 여기가 없어. 이 밑에는 양물이 없잖아요.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죠.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면 뿌리가 다 노출돼가지고 이거 결국은 작물 지상부가 이제 죽게 되죠. 지상부 죽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흙이 파이면 우리가 흙을 옆에다 끌어다가 이렇게 북주기 해죠. 북주기 아시죠? 북주기. 이걸 책에 보면 배토 작업 이렇게 또 써놔서 이러면 이게 또 모르는 사람은 또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이제 배토 작용. 배토 작업. 배토 작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주기. 흙을 이렇게 쓰면 작물이 심겨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흙을 긁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비에 씻겨서 떠내려가죠. 그럼 여기다 긁어서 이렇게 이게 파였으면은 이걸 이제 메꿔주는 거죠. 특히 이제 북주기를 해야 되는 게 땅콩 같은 거. 북주기 안 하면은 땅콩 올라오잖아요. 위에다 흙을 푹 떠가지고 이게 안 하면 여기가 이제 땅콩이 많이 안 열려. 땅콩은 낙하생이라고 그러죠. 낙하생. 위에서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꽃이 떨어진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 다시 이제 줄기에서 뿌리가 이렇게 내리는 거죠. 여기 땅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 땅콩이 맺혀요. 여기 심었을 때 여기 있던 뿌리 여기서 달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를 복토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 농사 잘 되죠. 또 우리 감자 재배하는데 감자를 같이 재배했는데 저 집은 감자 농사 하는데 나는 감자가 몇 개 안 달려. 이것도 이제 감자 같은 것도 이제 북주기 2번에서 3번 이렇게 해줍니다. 해줘야 감자가 많이 달리고 크기도 큰 게 품질 좋은 감자를 많이 생산해 줄 수 있죠. 자,
자, 요런 효과, 아까 요런 효과도 있고요. 자, 또 이제 또 효과가, 병해충을 좀 억제하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병해충을 억제하는 이런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양 중에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유효미생물이죠. 유효미생물. 다음에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한번 이게 말씀드릴게요. 유효미생물. 요 유효미생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또 유용미생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유용미생물. 얘가 이게 많이 이제 되기 때문에 토양 중에는 잠깐 이제 설명드리면 이게 유효미생물이 있고 또 유해미생물이 있어요. 유해. 그 다음에 기해균, 기해미생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거 한 70% 일반적으로 뭐 토양 조건이나 여러 가지 따라 관리를 어떻게 한다 틀리는데 일반적으로 한 얘가 한 기해균 요거 한 70% 보고 유효 미생물이 한 20% 이렇게 봅니다 보통. 그리고 유효 미생물 20% 보고 유해 미생물 한 10% 봐요. 그래서 요게 적더라도 얘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바란스가 맞으면 토양 중에 병이라든지 해충이 있어도 발현이 잘 안 되는데, 요게 유효 미생물이 예를 들어 10% 줄어준다.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10% 줄고 얘가 되면 유효물이 10%면 이게 발병이 되는 거죠, 발병이. 요 10%인데 얘가 이제 5% 되면 병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유효 미생물을 이렇게 증식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미생물을 우리가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유효 미생물이 이렇게 증가되는데, 그 왜 증가되냐면 얘가 이제 포인트가 기해 미생물. 얘가 가만히 중간에 눈치만 딱 보고 있다가 얘가 이제 이쪽 편을 들 수도 있고, 이쪽 편을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기해 눈치만 보고 있던 놈들이 미생물들이 이제 유효균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얘들이 증가되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많아지니까 얘가 힘을 못 쓰는 거죠. 얘가 예를 들어 한 20%가 여기 10%였는데 이게 뭐 30% 된다고 손 치더라도 얘가 뭐 이게 유효 미생물이 뭐 한 50%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힘을 못 쓰죠. 그런 원리는 같다. 무조건 병균이 있다고 병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이 병균의 활동을 억제시켜주는 이런 미생물이 많으면은 어떻게 되냐? 많으면은 얘를 견제를 하죠. 그래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눈치 보고 있다가 얘가 이제 퍼센트가 줄어들면은 이제 내 세상이 됐다고 얘들이 할개를 치죠. 그래서 이제 병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토양 중에 우리가 이제 병원균, 요거 유해 미생물, 병원균이라죠. 유해 미생물 병균이죠. 균의 밀도가 증식도 억제됨으로써 밀도가 떨어지고, 또 식물체 자체에서도 자연 면역력이죠. 면역력이 이렇게 면역력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공기 중에 감기 바이러스가 많이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건강하고 토양 조건이 때알 구조로 잘 돼 있고 유기물이 함량이 많고 이렇게 되면은 같은 조건일 때 병이 발생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유기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농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